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장 남윤고입니다. 우리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제가 이제 이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2027 설명회를 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하는 이유는 여기 타이틀에 이렇게 달려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앞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인원이 많다. 또 뒤로는 입시제도가 바뀐다.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준비를 하는데 좀 빨리 준비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고요. 저희 이제 타이틀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재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우자. 그 한 번의 대학을 가자라는 의미로 하나하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로만 따지면 계속 인구가 줄어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이후에는 또 3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학생 숫자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때 학령 인구가 많구나 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보다 1년 선배들이 3만 명 이상이 더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현행 입시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수생들도 이 한 번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대 2027 때 또 한 번 준비를 한번 해볼까? 이런 동력은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음에 인원이 되게 줄긴 하지만 제도가 꽤 많이 바뀝니다. 그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타이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왼쪽에 최근 3년에 서울대 정시로 들어가는 친구들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N수생 비율이 60%가 조금 안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만에 바로 대학을 가는 친구는 40%가 살짝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누굴까라고 우리는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물론 여러분들 중에 벌써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재수생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약 140일쯤 남았는데 그럼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500일쯤 남은 거죠. 우리가 이제 재수라는 친구들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끝나고 11월 달은 수능이 끝났으니까 놀아요. 12월 달은 정시원서 어디 써야 될까? 라고 고민하다가 또 놀아요. 1월 달에 재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실제로 재수하는 시기는 2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정말 수능에 재수생이 강점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실제로 우리가 시기로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도 왜 이렇게 재수생 비율이 높지? 라고 질문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9개월, 10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수능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비율에 겁먹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 때까지는 정시 그래도 꽤 많이 뽑는구나. 정시 40%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3,100명 뽑는데 그 중에 40%, 약 1,200명 좀 넘는 인원은 정시로 뽑는다는 거고요. 연대 고대가 4,0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1,600명 가까이는 정시로 뽑는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그대로 존치된다. 근데 그 밑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다음 해부터는 정시가 30%로 줄어드는 대학들이 또 막 이렇게 다수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입시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는 1년 동안 1년 4개월, 5개월 동안 수능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 여러분들 때는 물론 서울대 내신 반영해요. 연대, 고대, 한양대 내신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로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낮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음 해가 되면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만 가지고 대학 가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다음엔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될 거고요. 수시로 대학 갈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 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부터 이제 꽉 이렇게 나올 텐데 실제로 이제 과학 논술 나온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가 여러분들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만 논술을
이제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물론 중앙대만 있는 거긴 하지만 원래 논술은 재수생들이 정말 많이 써요.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교과로 쓰는 친구도 있고요. 종합으로 쓰는 친구도 있고요. 논술로 수시 쓰는 친구도 일부 있지만 재수생들은 거의 90% 이상이 논술로 쓰거든요. 근데 중앙대가 이런 거 만드는구나 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논술이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현재 확보해 놓은 내신이 예를 들면 경희대 이하의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는 논술로 못 갈 거야. 교과나 종합으로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와, 고3끼리 경쟁하는 논술도 있구나 라는 건 참고적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럼 중앙대학교 논술 문제, 기출문제는 한번 볼까?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나는 교과나 종합으로 중앙대 이상의 대학교를 실제로 교과 내신으로 종합 내신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거 나한테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종합이나 이런 대학들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한데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밀한 거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대학교도 있고 뭐 인원을 조정하는 대학교도 있고 수능 최저가 생기는 학교도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눈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2027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신학기가 되면 여러분들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앞뒤 퇴로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로드맵을 좀 정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은 거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 내신도 확보가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짜야 될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이런 거예요. 주력 전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력 전형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는 우리가 조금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학 동안 어떤 친구는요, 나는 2학기에 내신을 선행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데 나는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이 남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는 논술도 준비 한번 해볼까? 라는 여유를 가질 수도 있죠. 또 어떤 친구는 같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것도 공부하려고 하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또 있어. 그리고 나는 잘하면 수능도 정말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수능 공부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걸 세 가지를 다 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런 친구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게 꽤 힘들지 않은 친구.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내신을 정말 잘 확보를 해놨는데 난 정말 메이저 의대를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수능 최저도 꽤 높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 수능 최저 정말 높은 대학은 4개 등급합 5인 대학교가 있어요. 뭐 고려대 의대나 가톨릭대 의대 등등. 이런 친구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의대 갈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대학 입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올림픽처럼 장을 열었다. 서울대도 열었고 연대도 열었고 고대도 열었고 한양대도 열었고 성신여대도 열었다. 열었는데 모든 대학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서울대 빼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은 교과로도 뽑고 종합으로도 뽑고 논술로도 뽑고 수능으로도 뽑는다.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로 대학을 가는 거다. 어떤 친구는 교과로 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종합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논술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하나를 주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남들은 방금 얘기했지만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친구는 여름방학이 예를 들어서 30일이라고 하면 30일을 규모 있게 시간을 나눠서 써야 되는 거지만 나는 하나를 정했어. 이러면 무언가 30일을 온전히 하나에 주력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강점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마라톤 선수로 따지면 반환점을 돌았다. 우리가 마라톤을 보통 보면 42.19의 중간에서 무언가 반환점을 한번 돌아서 왔던 길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까지 끝났다라는 얘기는 내신으로 보면 우와 반환점 넘었구나.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 내신을 가지고 난 도대체 지금 확보한 내신의 평균 등급이 얼마나 되지? 난 비교과를 어떻게 쌓았지? 이걸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간 점검을 하고 나면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6월 학력평가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성적과 비교할 수도 있고요. 3월 평가 6월 학평 두 개를 같이 비교할 수도 있고요. 1학년 것까지 다 비교를 한번 할 수도 있죠. 다시 얘기하면 수능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어떤 게 더 우위가 있지? 라는 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비교할 시점이 됐다. 왜요? 내신은 절반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동폭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내신을 2등급쯤 만들었어요. 2학년 1학까지 평균 에버리지가. 그럼 이 친구가 나머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모두 다 1등급 받을 수 있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내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 우리 학교에 내신 덕후가 얼마나 많은데 거의 또 2등급 근처에서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떨어져 봐야 얼마 안 떨어져. 2등급에서 떨어져 봐야 3등급까지 안 떨어져. 2등급에서 3등급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60%를 2등급을 확보해 놨으면 3등급으로 떨어지더라도 3등급이 40%가 되는 거죠. 그럼 합치면 2.4등급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모두 다 1등급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다 맞으면 우리가 평균 내신 합해보면 1.6등급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은 내신 확보가 되어 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대학들의 입시결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지금 2025학년도예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작년에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한, 물론 졸업식이 올해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대학을 입학한 선배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 선배들의 입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출생 인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럼 이 입시 결과는 우리 때도 거의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 전형에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누는 건 뭐냐면 학과의 특성 카테고리로 분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이건 인문 쪽에 섞여 있을 거고요. 자연 쪽에는 뭐 화학과, 수학과 이런 건 이쪽에 속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과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2학년 1학기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계열은 정해져 있겠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느낌이 고려대는 70% 컷이에요. 70% 컷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10명을 뽑는 학과가 있다라고 하면 7등짜리 성적입니다. 7등짜리 성적이 1.7등급 근처에서 잘라지는구나. 무슨 학과가요? 이 대학에서 가장 하위권 학과가, 인기 있는 학과는 1.3등급쯤에서 잘리는구나. 정말 인기 있는 학과는, 물론 여기에 의예과나 약학과 이런 건 빠졌습니다. 일반 학과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그럼 우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내신이 한 1.6등급쯤 돼요. 1.6등급쯤 되면 친구는 만약에 교과 전형을 딱 보는 순간 이런 느낌이 들겠죠. 우와, 난 고려대는 갈 수 있겠다. 조금 인기 없는 하위권 학과는.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그 밑에 한양대를 봤더니 1.6등급? 이렇게 보니까 중간쯤에 수렴하죠. 한양대로 이동을 하면 조금 학과 레인지가 좋은 학과로 바뀌겠구나. 인기 있는 학과로 바뀌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1.5등급이야? 이러면 경희대쯤은 정말 인기 있는 학과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과를 정말 인기 있는,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를 할 거야, 반도체공학과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경희대쯤을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친구는 생각하겠죠. 한양대는 과 좀 바꿔서 들어가지 뭐 라고 생각해서 중간쯤, 아까 얘기했던 뭐 화학과쯤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고려대쯤 올라가면 과를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건축사회공학과, 뭐 예를 들어서 지구환경과학과 이렇게 낮추면 붙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뭔가 기본적인 지금의 가늠권의 대학이 나옵니다. 그럼 또 뭘 비교하면 되냐라고 질문하면 다음 페이지에 수능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그러면 수능으로는 어디쯤 갈 수 있지? 라고 6월 학력평가 성적표를 갖다가 비교 매칭을 해요. 3월 학력평가 성적을 비교 매칭을 해서 두 개 성적표를 가지고 평균값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아, 나는 평균 에버리지가 85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쭉 보는 순간 와, 경희대학교 문과 쪽에 걸리는 학과가 있네. 자연계는 못 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내신하고 그리고 이 수능 모의고사랑 비교를 했을 때 친구는 뭐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신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아, 그럼 난 내신이 비교 우위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내신을 주력 과목으로 쓸까?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교과 전형으로 아, 나는 경희대를 안정권으로 쓰고 한양대, 고려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조금 학과를 조정하면서 쓰면 되겠네 라고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하면 내신을 더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경희대 안정권이 위험해지겠네. 내신을 조금 더 올리면 한양대도 내가 원하는 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전략이 만들어지면 이 친구 여름방학은 뭐에 주력해야 되는 거죠? 내신에 주력해야 되는 거죠. 2학년 2학기의 내신 과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신보다 더 잘 받을 것이냐 라는 학습 목표, 학습 계획이 세워지게 돼요. 그럼 이렇게 무언가를 그려나가는 준비를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하자라는 의미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와, 교과전형은 이렇게 숫자가 제일 좋은 과랑 별로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학과랑 레인지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죠? 뭐 밑으로 내려서 건대 같은 경우도 1.7에서 2.36 이렇게 비교하면 인기학과랑 비인기학과랑 평균 내신 등급이 0.6등급 차이 나는 거죠. 자연계도 비교했더니 0.7등급 안쪽으로 범위가 이렇게 좁혀집니다. 이게 교과예요. 근데 종합전형을 봤더니 2등급짜리도 있고 5등급짜리도 있어요. 와, 이거는 평균 내신이 3등급이 갭이 있는 거죠. 자연계도 거의 2등급까지 차이 납니다. 역시 종합전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종합전형은 어떤 전형이지? 라고 질문했더니 비교과가 들어가니까 내신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부분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초반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이렇게 딱 비교하면 공통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내신이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형은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종합전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 이 전형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고등학교가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 목적고의 일부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어딘데요? 라고 질문하면 영재고고요. 과학고입니다. 그리고 요즘 외고들도 이 학종으로 대학 가야 된다라고 그냥 이쪽에 온 힘을 쏟아 부어요. 그 왜 그래? 라고 질문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대학들이 영재고,
과고, 외고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누가 들어가냐? 이런 특수 목적고가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교과 전형이 뭔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이렇게 우리가 종합으로 주력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거꾸로 지원을 안 합니다. 너희들은 왜 교과는 지원 안 하니? 라고 질문하면 이유가 명확해요. 우리 학교는 내신 등급 따기가 어렵거든요. 뭔 소리야? 200명 똑같은데 일반고 200명이랑 너희 200명이랑 똑같잖아. 어차피 내신은 똑같이 공평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요? 이런 특수 목적고에는 국어만 정말 잘하는 애, 수학, 과학 열나 잘하는 애, 영어 하나는 날고 기는 애, 이렇게 무언가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덕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선발된 고등학교다 보니 기초학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갈라먹는 게 조금 더 많은 게 특목고. 그래서 특목고는 종합 위주로 지원합니다. 또 이런 학교가 어딨나요? 라고 질문하면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나 저쪽에 양천구나 일부 특수한 갑방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학교도 교과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숫자가 작으면 작은 대로 뽑는 전형이다 보니 일반고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특목고 아이들이 50% 이상이 들어가는 대학들이 다수 존재한다. 어느 학교들이요? 상위권 대학들이.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등급이 일반고일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대원외고인가? 문과는 자연계에서 4등급 한양대 이렇게 나오는 건 이게 일반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에서 일부 일반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반고인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느 일반고냐? 저쪽에 충청남도에 가면 공주라는 곳이 있는데 공주 한일고 일반고입니다. 저쪽에 양평에 가면 양서고 일반고고요. 저쪽에 남해 쪽에 가면 그쪽에 해성고등학교라는 학교 있습니다. 일반고예요. 저쪽에 안동에 가면 풍산고라는 학교도 있고요. 그 자율학교도 일반고입니다. 그런 애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은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라는 걸 초반에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교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건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그려 있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전국대학교는 45%를 뽑는데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11%를 뽑는다. 연대, 고대는 15% 가까이를 뽑고요. 나머지 주요 대학교는 10%를 뽑아요. 그래서 11%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전국의 대학교 45%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평균 30개의 대학교가 있거든요.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학교가. 그 학교들의 교과 전형은 20%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싹 빼버리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몇 프로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60%가 넘어갑니다. 그게 교과 전형이구나. 그럼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 교과 전형으로 정말 많이 뽑는구나. 그럼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죠? 의대 정원이 3,000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 2,000명은 지방에 있습니다. 의대는 교과 전형이 절대 다수겠구나. 치대도 서울의 연대, 경희대 빼고 다 지방에 있습니다. 이것도 교과가 많겠구나. 약대도 그렇겠네. 한의대도 그렇겠네. 수의대도 그렇겠네. 이 교과 전형은 의학학 계열은 많이 뽑는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합격하냐? 라고 이제 딱 봤더니 숫자가 99가 넘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합격하냐? 일반고가 합격한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내신을 숫자로 본다라고 했어요. 고려대 아까 보여드렸지만 1.3에서 1.7 사이에 대부분 학과가 있다. 그러니까 특목고는 지원하지 않는다. 갑방고 지원하지 않는다. 공주한일고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두 번째, 교과 전형 준비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내신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1등급 때는 기본적으로 고대 잘하면 갈 수 있구나. 경희대쯤 쓰면 무조건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등급짜리 친구들은 그 위에 대학교 가려고 하면 정말 나한테 운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2등급짜리는 어디쯤 갈 수 있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경희대쯤 갈 수 있겠구나. 건대쯤은 무난하게 갈 수 있구나. 인기 있는 학과 빼고 이렇게 무언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그냥 보면 된다. 맨 오른쪽에 수능 최저라는 게 교과 전형은 있다. 없는 학교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우유가 맛있는 건국대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쟁 상대인 동국대, 이 두 개 대학교는 이 수능 최저가 없고 나머지 대학은 거의 다 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도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보시면 되는데, 뭐 추천 인원이 있다. 이건 지금 고2들은 아직 아실 필요 없는데 추천 인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추천서를 학교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전형은 또 지원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또 있겠는데요? 아까 우리 때가 되면 누가 많이 지원한다고 했죠? 재수생이 많이 지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유일하게 추천서가 필요한 건 교과 전형입니다. 그 우리 학교 선배들이 내가 재수하고 있는데 교과 전형을 쓰려고 하면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선생님께 알려야 됩니다. 선생님, 저 교과 전형 원서 쓰게 어느 대학교 추천서 하나만 주세요 라고 알려야죠. 그럼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뭐라고 할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원하는 친구를 나눠줘야 되고, 혹시 이렇게 무언가 제한 인원에 남는 카드가 있으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들 대학교에 재수생 이상이 지원하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 트렌드입니다. 우와, 그럼 이 교과 전형의 또 하나의 장점이 뭐지? 라고 질문하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재수생의 숫자도 극도로 적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 그럼 교과는 잘 한번 보실 필요 있는데, 여기 교과의 나머지도 들어가는 게 있다.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성평가구나. 이건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는 잘 없었는데, 여러분들 때 어떤 학교는 출결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무슨 과를 지원하려고 하면 이런 과목은 들었어야 돼. 이런 거 등등을 반영하는 걸 우리는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여기 쭉 나와 있죠. 종합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과목도 좀 보겠다라는 거고, 한양대는 세특도 좀 보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대학교는 그냥 교과 위주로 뽑으니까 내신 잘 받는 게 우선적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내신은 어떻게 반영하냐 라고 봤더니 전 과목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 국영수사과를 반영하는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국영수사, 국영수과라고 적혀 있는 건 내가 1학년 때 배웠던 공통과학 내신을 망했는데 나는 사학과 갈 거예요, 국어국문학과 갈 거예요, 경영학과 갈 거예요, 이럴 때는 공통과학도 빼준다. 2학년 때 배우는 내가 물화생지 중에 선택했는데 문과 계열인데 학교에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라는 과목도 이들 대학교는 빼준다. 문과를 갈 거나 이과로 갈 때 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교과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신을 1, 2, 3, 4, 5등급을 이렇게 차등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등으로 반영한다는 건 1등급과 2등급이 만약에 점수 차이가 10점 차이 나면 2등급과 3등급도 10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참고적으로 연대, 고대, 한양대를 집어넣었는데 성대도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요. 상당수 대학교가 이렇게 반영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친구가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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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렇게 2등급을 4개 받았어요. 그러면 95점짜리가 4과목이 있으니 20점 점수가 빠지겠죠. 만점에 비해서.
근데 어떤 친구는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이렇게 받았어요. 이 친구도 내신이 2등급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내신이 아니더라. 어디요? 고됐을 때, 연됐을 때, 한양됐을 때는. 왜요? 계산을 해보면 얘는 여기는 5점 빠지지만 이거는 7.5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2.5점씩 이 3등급으로 내려갈 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럼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이렇게 받으면 2등급 4개 받은 애보다 5점의 점수가 감점이 더 돼요. 아, 다시 얘기하면 하위권 내신 등급은 안 맞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관리를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특히 상위권 대학을 갈 친구들은 과목을 마지노선으로 어디 이상은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3등급까지는 크게 의뢰도 점수가 2.5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7.5점이니까 여기는 5점이니까 2.5점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지면 몇 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12.5점이 떨어지니까 이건 도대체 뭐야? 여기는 7.5점밖에 안 떨어지는데 여기는 무지하게 떨어지니까 어떤 아이가 만약에 4등급 하나만 있으면 데미지가 무지하게 커지겠죠. 이런 게 상위권 대학들의 내신 산출 방식이다 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 아까 얘기했지만 건대, 동대 빼고는 다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위에 3개까지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3개 있는 대학교를 쭉 이렇게 보면 뭐냐면 4개나 3개 반영한 학교는 서울, 연대나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대 정도까지는 일반 학과도 3과목을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경희 우리가 중경외시 이렇게 했는데 중대까지는 3과목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경희대나 외대나 시립대 이렇게 내려가면 대부분 다 2과목 반영합니다. 거기에 예외적인 학교는 서울시립대가 유일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실제로 경희대, 외대 이하의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2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2개다. 그럼 수능 체제를 3개 반영하는 학교는 어디냐? 아까 얘기했지만 중대 이상의 대학교 앤드 서울시립대 하나만 예외적으로 3개 이렇게 반영된다. 수능 최저가 많으면, 높으면 당연히 입시 결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가 경희대보다 입시 내신 등급이 조금 더 낮은 게 일반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수능 최저가 높으면 실제로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추니 입시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구나 라는 게 하나의 특징.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고2니까 내 내신 성적이 2등급이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교과로 따지면 경희대 이하의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능 최저 몇 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2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6월 모의 학력평가를 봤어요? 그럼 거기서 못 본 과목을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한 순서대로 일단 2과목은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 세우는 게 합리적인 거죠. 내신이 2등급인데 나는 요번에 6월 학력평가 시험을 봤더니 예를 들어서 국어를 열나 못했어. 그래서 강민철 수업을 열심히 여름방학에 들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친구 수학을 열나 못했어. 그럼 현진 선생님 수업을 열나 많이 들어야지. 이렇게 학습 계획 세워야 되는 게 아니다. 누가요? 교과 전형 쓰는 친구는. 저 영어 1등급인데요? 그럼 영어 됐어. 수능 최저 이걸로 맞춰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수능 때도 1등급 맞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조금 더 이거 공부를 착실하게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나 또 하나 뭘로 맞추지? 국어로 맞출까? 수학으로 맞출까? 탐구로 맞출까? 이렇게 하나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경희대 밑으로 갈 친구는. 그 위로 갈 친구는 2등급인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2등급이면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조금 더 올리면
1등급대로 올라가죠. 그럼 아까 잘하면 어디 갈 수 있었죠? 한양대 갈 수 있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대도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중앙대도 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들 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3개구나. 그럼 영어 하나 맞추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뭘로 맞추지? 2개를? 그럼 여러분들이 6월 학력평가를 봤는데 제일 못 본 과목을 배제하고 그나마 나은 거 2개를 수능 체제로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3개를 하는 게 맞나? 아니야.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일단 하나를 무언가 어느 정도 개념까지 끝내고 나에게는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도 있잖아. 그때 한 과목을 더 붙일까? 이렇게 무언가 계획을 세우시면 된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고2 친구들의 상당 수재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못하는 걸 공부하려고 한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걸 공부를 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냐? 네가 정시로 갈 거야? 라고 질문하면 못하는 거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무언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거지만 수시로 대학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하는 걸 수능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교과 전형의 장점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서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강대학교가 178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최초 경쟁률이 15대 1이었대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원자가 2,500명쯤 지원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충원율이 387.6%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최초 합격자가 있고 충원율이 100%가 되면 그만큼이 붙었고 200%가 되면 2배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178명의 2배, 200%가 되면 350명이 더 붙은 거죠. 이거 거의 4바퀴 돈 거잖아요. 그러면 붙은 친구가 몇 명이냐? 178명의 4바퀴면 180명이라고 잡으면 700명이 붙은 겁니다. 700명. 최초 합격자 178명을 더하면 몇 명이 붙은 거예요? 880명쯤이 합격을 한 거예요. 몇 명 지원했는데요? 2,500명 지원했는데 이렇게 무언가 되는 게 교과다. 충원율 열나 많구나. 종합전형도 많지 않나요? 종합전형은 한 바퀴 반이 돈다. 558명 뽑는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700명 정도가 추가 합격했다라는 거죠. 이건 뽑는 인원이 3분의 1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700명 붙은 거고요. 추가 합격으로. 얘도 700명 붙은 거예요. 경쟁률 딱 봤더니 똑같아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실제 경쟁률은 2대 1인데요. 얘는 왜 이렇게 낮아져요? 라고 질문하면 얘는 또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어요. 지원한 애들이 수능 최저를 다 맞춘 게 아닙니다. 30% 이상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15대 1이 아니라 10대 1로 바뀐다. 그리고 이만큼 돈다. 그러니까 2대 1이 되는 거고요. 종합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이 서강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질 경쟁률이 더 높다. 논술은 추가 합격자가 없네. 경쟁률 열나 높은데 이렇게 낮은 건 또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수능 최저 열나 못 맞춘다. 애들이. 왜 못 맞춰요? 논술은 더? 라고 질문하면 수능 최저가 얘보다 더 높아요. 더 엄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원자 친구들의 내신 등급도 훨씬 낮은 친구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학력 수준도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못 맞춥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쟁률이 정말 낮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대학들의 입시 결과를 발표했는데 입시 결과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여기는 붙을 수 있구나 라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교과전형.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또 뭘 해야 되냐? 수능 체험 맞추면 되는구나. 그럼 애들이 수능 체제를 또 못 맞추는구나. 왜 이렇게 못 맞추지? 라고 질문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안 쓰니까 그렇죠. 재수생도 지원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전형은
합격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일반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수능에, 내신보다 수능에 강점이 있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이 교과 전형에 조금 더 주력을 해놔야 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2학년 2학기 내신을 정말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3학년 1학기 내신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는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에는 뭐가 주력으로 돼야 되냐. 내신 다음 학기의 선행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1순위,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에 절대량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수능 최저가 있구나. 그럼 수능 최저를 대부분의 이 의대 빼고는 3개 또는 2개구나. 내가 원하는 대학교는 3개네.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3개네. 그럼 맞춰야 되는구나.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3학년 1학기 끝나는 7월 말이 되면 수능 최저를 본격적으로 할 시간이 있긴 하지만 기본 개념은 다 어느 정도 끝내놔야 되겠구나. 무엇으로 수능 최저 맞추지? 이런 무언가 전략을 지금 만들어 놔야 된다. 라는 게 교과. 이렇게 무언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종합 논술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입니다. 많이 뽑아요. 누가요? 주요 대학교가. 그리고 나머지 대학교는 더 줄어요. 다시 얘기하면 학교 레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은 상대적으로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소재 대학도 학교 레벨이 20위권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 레벨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나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나 거의 똑같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종합보다 교과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고를 다니고 있어요. 내신이 3등급이에요. 이러면 종합으로 주력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더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합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예측이 조금 불가능해요. 확 낮춰 쓰지 않으면 붙는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면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서류를 평가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많이 뽑는 대학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요? 상위권 대학교. 이 비율이 첫 번째 68.4%라고 적혀있어요. 누가 합격하지? 라고 68.4. 이게 뭐냐면 일반고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이만큼 뽑는다. 다시 얘기하면 특수 목적고를 이만큼 뽑는다라는 겁니다. 와, 과거 영재고 32%쯤 뽑아요. 외고 한 20% 조금 안 되게 뽑아요. 그리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과외 단위 자사고 또 20% 가까이 뽑아요. 이렇게 뽑습니다. 그럼 일반고는 32%가 남는 거죠. 전국의 고등학교가 약 1,700개쯤 되는데 일반고가 몇 개냐? 1,666개입니다. 전체 고등학교의 90%에서 32% 뽑는 거고요. 전체 고등학교 10%에서 이만큼 뽑습니다. 서울대는 왜 이렇게 뽑아요? 라고 질문하면 과거 영재고 뽑으려고, 외고 뽑으려고, 전국 단위 자사고 뽑으려고 이렇게 뭔가 뽑는 겁니다. 고대는요? 라고 봤더니 고대는 투트랙으로 뽑습니다. 계열적합형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전형은 80%를 문과는 외고 66%, 그리고 15% 자사고 이렇게 뽑습니다. 자연계는 과거 영재고를 70%, 그리고 자사고 15% 뽑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반고 몇 명 뽑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20% 문과는, 자연계는요 12%. 와, 씨, 왜 이렇게 뽑아? 수능 최저를 안 겁니다. 그러면 외고 아이들 요즘 수능 최저 잘 못 맞추는 외고가 전국 29개 외고 중에 상당수입니다. 이걸로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 영재고는 원래 커리큘럼이 실험, 실습,
탐구, 뭐 토론 이런 걸로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수능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수능을 안 합니다. 그 애들을 뽑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전형을 만든 겁니다. 와, 왼쪽에 43%, 특목고가 43%래요. 이 전형은 뭐죠? 라고 질문하면 수능 최저가 4하 8인 평균 2등급인 학생부 종합전형. 와, 이거는 57% 일반고를 뽑네. 와, 이렇게 그래도 특목고 많이 뽑는데요? 누가 많이 뽑지? 자사고 애들이 되게 많이 지원합니다. 외고 아이들이 지원을 해. 어느 외고가요? 서울권, 경기권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이 나머지 43%를 점유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무언가 뽑는 게 종합전형이다. 그럼 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일부 수능 최저 있지만 수능 최저를 안 거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들 대학교가 안 거니까, 과거 영재고가 수능 공부를 안 하니까, 지방의 외고 아이라도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무언가 하다 보니까 이제 수능 최저를 안 건다. 그러다 보니 서강대건, 성대건, 한양대건 특목고 비중이 50%를 상회한다. 이게 일반적 특징. 그럼 우와, 종합전형 열나 많이 뽑는데 35%인데 40%인데 주요 대학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목고 뽑는 인원을 빼버리면 실제로 일반고 파이는 15%다, 20%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또 누가 포함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갑반고 아이들도 포함된다. 자율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도 포함된다. 교과나 종합이나 그냥 우리 학교는 그냥 일반고인데요? 라고 하면 모집 인원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종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대학들이 발표하는 걸 저희가 조사한 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와, 여기 기숙형 일반고 2.8등급도 뽑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고는 2 내신입니다. 와, 경영학과는 어떤 자사고는 2.8등급 뽑고요. 어떤 자사고 1.9등급 뽑는데 일반고는 1.56등급이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쓰려고 할 때는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우리 학교의 실적이 어떻게 되지? 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8월달, 9월달에 수시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원서를 쓸 때 어떤 걸 토대로 원서를 쓰냐? 그 전년도,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는 어디를 몇 등급을 썼더니 붙었어. 이걸 토대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요. 재작년에 썼는데 떨어져서 안 돼.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야, 여기 쓰니까 되니까 이 학과 써라.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좀 서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걸 우리는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메가스터디에도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걸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종합전형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 실제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그걸 좀 서비스를 활용하시다 보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근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 선배들의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어느 대학교는 떨어졌지, 어디는 붙었지는 좀 조사하시고 붙은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면 붙겠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림을 좀 그리실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정말 먼저 봐야 되는 건 내신 등급이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건 지금 고의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형도 있고 면접형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서류만 보고 알아서 뽑을게 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아니야, 면접도 봐야 돼 라고 이렇게 면접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들 대학교는 똑같은 대학인데 서류만 보는 전형도 따로 있고 면접을 보는 전형도 따로 있기도 해요. 어찌됐건 종합은 이렇게 다양한데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꼭 이런 거 있다라는 거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 거고 실제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통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아까 얘기했지만 계열적합형은 80%가 누가 붙었죠? 특목고 아이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3등급 대 4등급 대가 고려대를 쉽게 가요. 어떤 고등학교일까? 라고 질문하면 그냥 과거 얘기했죠. 서울 쪽에 세종과학고일까? 대원외고일까? 경기외고일까? 저쪽에 지역에 있는 그래서 충북과고일까? 이렇게 무언가 보시면 돼요. 왼쪽에 학업우수, 이거는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내신이 다 2등급 대 1등급 대 수렴하죠. 아, 이건 50% 이상이 일반고가 뽑기 때문에 거의 일반고 내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일반고다 다닌다고 하면 이 정도 내신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교과 전형부터 낮잖아요. 낮은 이유는 교과는 3개 등급합 7이에요. 얘는 4개 등급합 8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1등급 한 과목이 더 있어야 돼요. 4과목을 다 반영한다. 수능 최저가 어마무시하게 높으니 내신이 상대적으로 교과보다 좀 낮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이렇게 뽑는다?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가 어디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면 대학들은 이렇게 무언가 나눠서 뽑는데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탐구 능력, 계열적 합성 이걸 보는 전형은 이런 전형은 누굴 뽑는 거냐? 특목고 뽑으려고 이름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뽑는 친구들의 우리가 중점으로 보겠다는 것도 탐구 능력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학업 역량, 성장 가능성 이렇게 보는 건 일반고 친구들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전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전형이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분류할 줄은 아셔야 된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확인하면서 이런 걸 평가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머지 어디 유튜브나 이런 걸 보셔도 제 설명을 보셔도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하나 우리가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체 역량이 있고 학업 역량이 있어요. 학업 역량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현재 2학년 친구들까지는 우리가 교육과정이 2015 교육과정이에요. 2015 교육과정은 다시 얘기하면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 또 배울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고2까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친구가 제가 1학기 때 화학을 봤는데 화학을 1학기 내신이 3등급이에요. 라고 나와 있으면 만약에 이 친구가 2학년 2학기 때 똑같이 화학을 또 배울 거 아니에요. 이때 이 화학을 1등급을 받아요. 그럼 1학기 때 3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 1등급이네? 이렇게 맞으면 대학은 이제 사람이 판단을 하겠죠. 아, 얘 원래 화학 잘하는 애였는데 1학기 때 왜 이렇게 낮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 이때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우리가 상반기 때 코로나 유행했었는데? 이렇게 뭔가 생각할 수도 있고 무언가 시험 보다가 실수로 밀렸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대학이 얘기하는 발전 가능성, 여기 지금 학업 성취도를 볼 때 발전 가능성이라는 건 동일한 과목을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확 올리면 발전 가능성의 항목도 우리가 체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과목에 대한 학업 역량도 무언가 도움이 되는 거다 보니 우리가 학적으로 대학 갈 친구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과목, 학과와 연관되는 과목은 이렇게 2학기 때 과목의 내신을 더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과를 지원해야 되는 친구는 1학기 때 2등급이야. 아이씨 2학기 때도 2등급 받을래. 나 이 과목 되게 어렵거든. 우리 학교 진짜 덕후 많아. 이렇게 해서 그냥 2등급 맞아도 돼요. 왜요? 교과는 그냥 내신의 숫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과목의 내신을 더 잘 받을 수 있으면
그 과목에 내신해서 무언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놓고 조금 힘겨운 과목은 기준만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교과의 전형일 수 있는데 종합전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이 전공 진로와 관련된 과목은 조금 더 하셔야 되는데 1학기 때 망했다라고 좌절하지 마라. 2학기 때 올리면 이렇게 대학들이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거 꼭 염두를 해두시고 여름방학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 하나만 얘기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이 계세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이제 2학년 겨울 끝날 때 1월 달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죠. 대학들은 계속 자기소개서를 부활시켜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학생의 인성이나 리더십이나 배려나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학생부가 워낙 간소화되어 있다 보니 학생의 내면을, 학생의 다른 면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학들이 지금 학교 폭력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은 중요도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2학기 끝나고 2학기가 되면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어떻게 유대관계를 잘 만들어서 내가 이런 항목들을 잘 적히게끔 만들까라는 고민은 2학기 때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 누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친구들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자료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의 로드맵을 한쪽으로 잘 짜보자. 이거 나한테 안 맞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교과로 갈 거야. 종합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미련 안 두셔도 돼요. 나는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나는 내 주력 과목을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박태환이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따듯이 그냥 내 주력 종목을 만들면 돼요. 우리가 박태환 수영 선수는 올림픽에 배영 출전하지 않았어요. 접영 출전하지 않았어요. 혼영 출전하지 않았어요. 왜? 와, 나갈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종목에 나가면 체력적으로 힘들겠죠. 또 중간중간에 연습도 되게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내 하나에 주력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질 수 있는 거죠. 대학 입시는 올림픽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드리고 세특도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합도 수능 최저가 쭉 있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쭉 말씀드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균관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일부 학과들이 일부 전형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나머지 대학들은 원래 있었던 대학이니까 아, 성대가 우리 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이 신설되는구나. 요 정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들은 이렇게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요. 서울시립대만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데 실제로 일반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는 동일한 학과, 동일한 전형에 지원하는데 이 종합전형은 입시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이걸 평균해서 믹스를 해버리면 다른 학교,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평균을 내서 입시 결과를 발표할 거 아니에요. 4등급 이렇게 발표할 수 있죠. 2.25, 3.77, 6.5가 이렇게 동시 합격을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너무 믿으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논술 얘기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논술 해야 되냐? 라고 질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해야 될 친구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논술은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하면 수시로 대학 갈 친구 중에 내가 교과나 종합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대학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면 준비할까? 라고 고민하면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후배의 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중대 약학과를 다녀요. 그 친구는 논술로 들어갔어요. 동탄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내신이 2.2등급이었습니다. 그 걔 엄마가 제 후배라서 잠깐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선배, 우리 아들 2.2등급인데 수시 어디 쓰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수능 성적은 얼마나 나오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다 1등급은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서울대나 그냥 학종으로 안 될 거지만 그냥 하나 써. 그냥 나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안 될 거니까 한번 써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수시에 그렇게라도 써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전형은 논술로 써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교과 전형은 납치되는 전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지원을 했는데 내가 붙어버리면 이 정시 지원 기회가 날아가요. 그럼 아까 그 친구는 수능이 거의 다 1등급이 나왔어요. 고3 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때. 그럼 수능도 그 정도 나온다고 하니 교과를 쓰려고 하면 의대를 쓰거나 조금 높은 약대를 쓰거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게 야, 교과로 중대 약대도나 쓰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년도 입시 결과가 뭐였냐요? 1.1등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 1.1등급은 그 전년도 입시 결과였던 거고 너희 때는 바뀔 수 있으니 한번 써볼 수도 있지. 빵꾸 날 수도 있잖아. 그 빵꾸 날 확률이 얼마나 되냐요? 저보고 아마 안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 아이, 그럼 그럴 확률적이 낮은 걸 뭐하러 써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확률 높이면 논술로 써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논술로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야, 수학도 1등급이란 얘기잖아. 논술은 자연계는 수리 논술만 보는데 아들 수학 잘하면 수리 논술로 써야지. 수시에 갈 데 없는데 논술 전형의 장점이 뭐냐? 연대 논술을 빼고는 수능 뒤에 논술을 본다. 물론 수능 이전에 논술 본 학교가 밑에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연대 논술 빼고는 다 수능 뒤에 봐. 수능 대박 잘 보면 안 보러 가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실제로 중대학대, 성대학대 이렇게 논술로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딱 봤죠. 그리고 다 1등급이긴 했는데 1등급 컷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이성적으로 약대 갈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길래 야, 저쪽에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내려가면 약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까지는 애매모호한데?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길래 연대공대, 고대공대는 가, 정시로. 그 대신 너 논술로 썼잖아. 논술 빨리 준비해. 중대 논술이 수능 끝나고 열흘 뒤에 보거든요. 그 친구가 진짜 일주일 동안 중대학대 논술을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붙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논술은 내가 가기 어려운 대학교를 도전하는 전형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지? 라는 거를 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워밍업은 해놓은 거죠. 왜요? 특히 자연계 친구들은 수리 논술 본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평상시에 수학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아, 논술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걸 좀 보다 보면 아, 문제를 풀 때 논술형 풀이 과정으로 연습을 하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만드시면 된다. 수능 최저 잘 못 맞춘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떨어진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논술 문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확인하시면 돼요. 아직 시간이 1년이 넘게 남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풀어봐야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런 거구나. 이거 일단 문과 논술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시간 여유 있을 때, 나 여가 시간 좀 가질까? 내신 선행학습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좀 피곤한데? 논술 문제 한 번씩 보면 되잖아요. 다른 걸 하는 걸 우리는 여가 생활이라고 하죠. 저 같은 직장인은 여행 가는 걸 우리는 여가 생활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 하는 거 여가 생활하는 거니 내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 한번 대비를 한번 해서 볼까? 여가 생활처럼 느끼면서 확인하면 돼요. 공부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수학 문제 똑같다. 교과서에 우리가 내신이랑 수능 문제랑 똑같다. 다른 건 뭐냐? 풀이 과정까지 다 보는 거다. 일목요연하게 잘 써야 된다. 이렇게 무언가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60점이 있어요. 70점이 있고요. 90점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논술은 70점만 맞아도 붙기도 해요. 60점만 맞아도 붙기도 해요. 50점만 맞기도 붙기도 해요. 왜요? 이게 커트라인 점수가 아니거든요. 논술 합격자 평균 점수 이렇게 발표하는 대학도 있고요. 70% 컷의 논술 점수 이렇게 발표하기도 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논술, 특히 자연계 논술은 절반쯤 맞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대학은 내가 논술 준비해도 문제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언가 확인하시면 된다. 수능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사회해야 될 거냐 과학해야 될 거냐, 이 고민은 여러분들이 고3 올라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2 때까지는 누가 과학을 해야 되죠?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자연계 친구 중에 난 의대가 목표예요. 전 약대까지 목표인데요. 전 수의대라도 가야 돼요. 이렇게 뭔가 의학학 계열을 가야 되는 친구는 과학을 하시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 친구들이. 왜요? 우리나라 대학교의 거의 70%의 의학학 계열은 과학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내가 의대 갈 수 있는 수능 점수가 나와야죠. 내가 의대 갈 수 있는 내신을 지금 확보하고 있으면 과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일단 국어 수학의 점수를 좀 올리는데 지금 여름방학 동안에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도 국어 수학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탐구는 일단 지금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과목을 내신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조금 더 많이 그쪽에다가 시간 투자해 주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력 과목은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수능 체제를 무엇으로 맞출까를 고민하라고 했어요. 나는 국어로 수능 체제 맞춰야 될 것 같아. 2등급 맞아야지. 이렇게 무언가 선택을 하면 왜 선택했니? 라고 그럴 때 그 과목이 자신이 있어서요. 그럼 만약에 그 과목 자신 있다는 얘기는 평소에 공부할 때 힘이 덜 든다는 얘기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과목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되면 정시로 갈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 여기 지금 대학들을 성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상당수 대학들이 이렇게 반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유전공 사회과학, 그리고 여기 지금 뭐죠? 경영영상공학, 여기 지금 반도체, 이런 학과들 자연계잖아요. 근데 45, 35, 45, 30, 45, 35 이렇게 적혀있다는 게 뭐냐면 국어나 수학 중에 네가 잘 본 과목은 정시로 갈 때 45% 반영해 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저 자연계인데요? 라고 해도 국어 대박 잘 보면
그걸로 45% 반영할 수 있게끔 성대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빼고는 이렇게 지금 많은 대학들이 막 바꾸고 있어요. 그럼 수능 체제를 위해서 이 과목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해야지? 라고 해서 되게 잘 보다 보면 거의 절반의 반영 비율이 이 과목으로 들어가 버리네? 그럼 정시로 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력 과목은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언제요? 요번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잘 준비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500일에 로드맵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요번 여름방학이 지날 때는 어느 정도 주력 전력, 주력 전형, 그리고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무언가 근거가 만들어지는 여름방학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